안녕하세요. 동갑내기 남편과 쌍둥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딸딸이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12년 차인데 저는 아직도 남편이 퇴근해서 현관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너무 설레요. 남편이 특별하게 뭘 해주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남편이 거실과 주방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귀엽고 좋아요. 이거 병일까요? 남편은 말도 재기발랄하게 잘해서 재미있고 다정하고 자상하고 다해요. 사실 저희 남편과 똑 닮은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세요. 사실 오늘은 남편 말고 저희 시어머니 자랑 좀 하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착한 사람, 날개 없는 천사가 따로 없어요. 며느리인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세요. 저희 시아버님도 며느리를 참 이뻐라 하셨는데 아쉽게도 결혼하고 3년 뒤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 시절 소개팅으로 만났고 5년 열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첫인상도 좋았지만 만날수록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티가 나서 더 좋았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받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자상했는데 시어머니에게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 남편의 성품은 시어머니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희진아, 이거 불고기하고 물김치야. 아까 보니까 이걸 잘 먹더구나. 넉넉하게 넣었으니 아버님하고 만나게 먹으렴. 제가 너무 개걸스럽게 먹었죠. 너무 맛있어서 잠시 정신줄을 놓았나 봅니다. 많이 부끄럽네요. 아니다. 복스럽게 잘 먹어서 내가 다 행복하더라. 어떻게, 요리는 좀 해? 아니요. 그냥 대충 라면? 스파게티 정도? 아이고 대단하네. 괜히 요리 배우고 그러지 마. 그 정도면 충분하다. 네? 여자가 요리를 너무 잘해도 고생이란다. 대충 놀면 이렇게 살아야지. 아등바등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돼. 뭐든 지나치면 탈난다. 네. 명심할게요. 앞으로도 종종 와. 내가 만난 거 많이 만들어줄게. 나는 요리가 취미거든. 시어머니는 너무나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셨어요. 결혼 전부터 자주 문자를 보내주셨죠. 사랑하는 희진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구나. 가을 하늘을 보는데 네 생각이 나서 문자해. 조만간 호박전 먹으러 오렴.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길 바란다. 희진아, 너 사이즈 5 맞지? 오늘 백화점 갔는데 롱패딩이 너무 예쁘잖아. 나도 모르게 손이 내일 충제편으로 보낼게. 인증샷 보내주면 생유베리 감사. 희진아, 생일 축하한다. 우리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야. 하늘이 맺어준 귀한 인연이야. 언제나 처음처럼 밝고 건강한 모습 변치 않길 바란다.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돌아가신 친엄마보다 더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고 매번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야, 만일 우리가 헤어지는 날이 오더라도 나는 자기 어머니랑 따로 연락할 것 같아. 난 자기는 버려도 어머니는 못 버리겠어. 뭐? 야, 우리가 왜 헤어져? 만일에 말이야. 사람 인연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만약 가정법이라도 싫어. 그 말 취소해. 퇴퇴. 3번 하라고.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참. 뜻이 그런가? 내 말의 요지는 그만큼 자기 어머니가 좋다는 거야. 아니, 안 돼. 우리 엄마라도 나 용납 못해. 나야 우리 엄마야. 얼른 선택해. 나야 우리 엄마야. 이게 생각하고 뜸들일 내용이야? 자기야, 나 무지맘 상해 또. 남편과 있으면 많이 웃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병약했기에 더 그랬습니다. 엄마가 46의 나이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아버지는 과일 장사를 하셨습니다. 비록 약골의 허약한 아이였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우등상을 타와서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하고 볼품은 없었어도 부모님은 저를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귀하게 키우셨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어머니 할머니가 연이어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병이 심해져서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밤이면 밤마다 이불에 누워 몰래 울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울고 꿈을 꾸고 깨서 또 울었습니다. 꿈에서는 엄마가 살아계셨고 생전 모습 그대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어머니를 의지했던 만큼 외로움도 오래갔습니다. 어머니의 부재에 적응하지 못한 채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였어요. 전기세, 수도세 다 네 통장으로 돌려. 아픈 아버지 간병에 지친 오빠는 짧은 메모만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할머니도 이러는데 오빠마저 저를 버렸다는 생각에 저는 상처를 크게 입었습니다. 그래, 오빠 없이도 잘 살아. 보란듯이 잘 살 테니 두고 보라고. 오빠에게 일절 연락을 하지 않고 홀로 아버지 간병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 오빠가 캐나다로 가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셨고 제가 결혼할 때까지 다시 과일 가게를 하셨습니다. 그 시절 저에게 가장 의지가 되어주었던 사람이 남자친구,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희진아, 너 아까 배 아픈 것 같던데 이 약 먹어. 어? 이 진통제 어디서 났어? 너 수업 들어갔을 때 얼른 사뒀지. 난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잖아. 자자, 얼른 약 먹자. 남편은 이때도 제가 아프면 아프다고 약을 사다 주고 고민이 있으면 제 말을 원없이 다 들어주고 해결사 노릇까지 해주었답니다. 이런 남자를 잡지 않으면 바보잖아요. 결혼을 결심하고 시댁에 첫인사를 드릴 땐 꽤 겁이 났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내세울 집안 형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친오빠도 버린 엄마 없는 가난한 집안. 호라비와 단둘이 사는 아이를 시댁에선 어떻게 보실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우였고 저희 시어머니는 상견례 날에도 저희 아버지와 저를 따스하게 대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아이를 주셔서. 제가 키워주시는 애만큼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남편은 긴장한 나머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얼굴과 몸 근육이 돌덩이처럼 굳어지더니 내 눈만 마주치면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웃겼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뭘 하든 칭찬해 주셨어요. 심지어 시댁 친척 댁에 다녀오기만 해도 잘했다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우리 아가 피곤할 텐데 두루두루 찾아가서 정성껏 잘하네? 예쁘다 예뻐. 할머님 찾아뵈서 정말 기특하고 수고했다야. 우리 며느리 너무 자랑스럽다. 나름 강단이 있어 기죽지 않고 살아온 저였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져서 항상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우울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랑받는 기분이 들게 해주셨어요. 저는 가족 간 정이라는 게 뭔지 시어머니 보면서 느꼈답니다. 저도 저희 시어머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결혼한 지 12년이 됐지만 진짜 싫은 소리, 잔소리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항상 뭘 더 해주고 싶어 하시고 시댁 가면 앉아있으라고 설거지도 안 시키세요. 결혼기념일에 용돈도 보내주세요. 저희 맞벌이 한다고 손수, 오이, 고추, 파, 무까지 손질해서 주시고요. 마늘도 꼭 다 찌으셔서 냉동해서 주신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시어머니 딸로 태어나고 싶을 정도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앓던 폐암이 재발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시어머니가 다 대주셨어요. 아가, 요즘 힘들지? 폐암 수술하고 5년 지나서 완치됐다고 좋아했는데 또 폐암 수술이라니. 너무 속상하구나.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낙심하신 것 같아요.
기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그게 걸려요. 내일 수술이지? 아무래도 당사자가 제일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지. 그래도 네가 씩씩하게 버티고 있어야 사돈도 힘이 나실 거야. 알지? 보호자가 잘 먹고 잘 자야 하는 거? 내 어머니 때 안 거르고 잘 먹어서 탈이에요. 당연히 그래야지. 아 참, 내가 네 계좌로 돈 좀 보냈다. 사돈 치료비 보태라고. 얼마 안 돼. 거기서 병원에서 대충 때우지 말고 너 먹고 싶은 거, 맛난 거 사 먹고. 알았지? 어머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이럴 때 쓰려고 재테크를 열심히 했던 거야. 내가 열심히 번 돈이 이렇게 잘 쓰이니까 너무 행복하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시어머니 덕분인지 친정아버지의 두 번째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완치 5년을 앞두고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여인 슬픔이 너무 큰 탓이었을까. 이듬해 건강검진에서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3중 음성 유방암입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40대 미만 여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에요. 재발과 전이가 잦아서 생존율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잃지 마세요. 크기가 3.5cm 정도 되는데 일단 먼저 항암 치료부터 시작해서 종양 크기를 줄이고 유방 절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시죠. 암이라고 듣는 순간 저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바보같이 왜 그래? 12번의 항암 주사를 맞기로 했는데 두 번째 주사를 맞았을 때 이미 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머리를 밑머리로 밀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울리는 단발머리 가발을 선물해 주었어요. 치료 기간에만 썼지만 가발을 착용하면 정말 덥고 답답했어요. 아무리 고급진 임무 100%의 가발이라 해도 간지럽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외출할 때가 아니면 가발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3중 음성 유방암 치료에 적용되는 면역 항암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지만 치료 일정을 마치려면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실비보험 처리가 됐지만 당장은 시어머니가 그 비용을 다 대주셨고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저희 집에서 밥과 반찬을 다 만들어주셨어요. 네, 감사하게도 시어머니께서 제 병수발을 다 들어주셨어요. 선항암의 효과는 좋았습니다. 3.5cm짜리 종양이 콩알 만한 크기로 줄어서 저는 유방 전절제가 아닌 부분절제로 수술하게 됐어요. 아유, 아가, 정말 다행이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가슴 재건 기술이 좋다 해도 사람 몸에 보형물을 넣는 게 뭐가 좋겠니? 엄마, 난 좀 기대했다. 우리 와이프 가슴이 빵빵해지면 이 녀석,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좀 맞아봐라, 요 녀석아. 어머니, 더 세게 때려주세요. 저 나불거리는 입도요. 항복. 잘못했어. 살려주세요. 진짜 우리 집 고부지간은 너무 죽이 맞아서 문제야. 이 녀석,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안 되겠다. 내일부터 병원에는 내가 있으마. 엄마가? 왜? 남편이 내가 있어야지. 내가 이 사람 보호자라고. 어머니, 저 사람 하루 월차 내면 돼요. 수술 당일만 있으면 다음 날부터 저 혼자 가능해요. 아가, 내가 네 옆에 있고 싶어서 그래. 그래야 안심이 될 것 같아. 원래 병간호는 엄마가 해야지. 남편은 오히려 짐이 된단다. 밥이나 먹고 방귀나 낄 줄 알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 섭섭해. 내가 뭐 밥식이야? 나도 밥 먹고 할 거 다 한다고. 열심히 돈도 벌어오고 우리 와이프한테 재롱도 부리고 막 그래. 아이고, 아서라 말아라. 일주일 병원에 있는 거 이 엄마가 해도 끄떡없다. 내가 있을 테니 넌 집에서 청소나 잘하렴. 싫은데 난 우리 와이프랑 있고 싶은데. 혹자는 간병인을 구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저는 서로 간병을 해주겠다며 다투는 가족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래서 수술 당일 밤은 남편이 제 곁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는 시어머니가 저를 간병해 주시기로 했죠. 수술실로 들어갈 때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아가, 마음 크게 먹어. 내가 지금부터 네 몸을 보호하는 기도를 드릴 거야. 너는 편안한 마음으로 한숨 자고 일어나는 거야. 알았지? 여보야, 눈 뜨면 내가 있을 거야. 당신 곁에 내가 있다는 거 잊지 마. 고마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수술실은 몹시 차가웠지만 너무 긴장한 탓에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사람이 제 이름을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어요. 어딘가 삐딱해서 불편했지만 뭐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었죠. 잠시 후 마취 주사 들어갑니다. 환자분 숫자를 세어보세요. 하는 소리에 함께 하나 둘 셋 세기가 무섭게 저는 기절하듯 마취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회복실이었는데 별다른 건 없고 목이 칼칼하니 아팠습니다. 진통제 주사 덕분인지 크게 아픈 줄도 모르겠더군요. 퇴원 후에도 시어머니는 제 건강을 위해 면역에 좋은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다 주셨어요. 수술 예후가 좋아도 재발이 쉬운 게 유방암이라더라. 지금부터 식단을 아주 꼼꼼하게 챙겨야 해. 비타민C, 식이섬유가 풍부한 걸로 챙겨 먹고 내가 유방암에 좋은 식단표를 아예 만들어 왔으니 이대로 먹자꾸나.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면역에 좋은 음식들은 방탄가복처럼 저를 암에서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정말이지 시어머니와 남편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험관 시술로 쌍둥이를 낳았어요. 딸 둘이 눈에 밟혀서 직장도 그만두고 육아에 집중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항암 치료할 때부터 합가를 했고요. 시어머니는 제 친어머니처럼 아이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쌍둥이를 키우는데 크게 힘들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계셔서 오히려 편하고 좋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금씩 이상한 증상을 보이셨어요. 옛날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시는 거죠. 내가 이 집에 처음 시집 오던 날 비가 엄청 왔었어. 충재아버지가 특별히 맞춰준 양장을 입고 구두를 신었는데 흙탕물이 튀어서 너무 속상했단다. 충재 할머니가 시샘을 많이 했어. 당신한테는 빨간 내복 한 벌 선물했는데 나한텐 고급 양장을 선물했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얄밉기도 했겠지? 그 옷은 아까워서 잘 입지도 않고 특별한 날마다 꺼내 입었는데 아직도 새 옷처럼 멀쩡해. 보여줄까? 내가 아직도 장롱에 고이 모셔뒀지. 이렇게 시작되는 옛날 이야기를 고장난 테이프처럼 계속 읊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레퍼토리를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어머님의 행동이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했습니다. 혹시나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검사를 받으려고요. 치매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는 어려워도 시기를 늦추거나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다니까요. 어머님의 레퍼토리는 점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어린 시절이 주요 배경이 됐어요. 우리 집이 마을 중에 볕이 제일 잘 들었지. 봄이 오면 우리 집 살구꽃이 맨 먼저 피어서 마을 사람들도 이제 봄이 오는구나 했단다.
뒤뜰의 감나무도 매년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는데 삼촌이 감을 따주시면 동생이랑 내가 서로 먼저 먹겠다고 다투기도 많이 했어. 어머니 동생이요? 어머니한테 동생이 계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데. 내 동생 분이 이야기 안 해줬던가? 나한테 쌍둥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분이라고. 우린 늘 단짝이었지. 심부름도 같이 가고 화장실도 손잡고 같이 가고 어디를 가도 쌍으로 딱 붙어 다녔단다. 심지어 감기나 홍역도 사이좋게 나란히 앓았지. 동네 친구들이랑 숨바꼭질을 할 때면 애들이 우리를 모두 헷갈려 했어. 우린 그게 또 웃겨서 분이가 나인 척, 내가 분이인 척 친구들을 놀려먹기도 했는데 아이고 우리 분이 보고 싶다. 바가지 머리에 고무신 신고 나갔는데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쌍둥이 부부 어머님 기억이 왜곡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됐거든요. 여보, 어머니 요새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시는 거 알아? 시집 올 때 이야기랑 어린 시절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하셔. 처음엔 재밌게 들었는데 지금은 좀 무섭다? 아빠 돌아가시고 마음이 허해서 그러신 거 아닐까? 벌써 7년이 다 돼가는데 요즘 부쩍 쌍둥이 동생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진짜로 그런 동생이 있긴 해? 당신한텐 이모잖아. 어제 나도 들은 적 있어. 엄마가 어릴 때 잃어버린 쌍둥이 동생. 외할머니 몰래 둘이서 어디 놀러 갔다가 잃어버렸다던가. 엄마한테 트라우마 같은 이야기라서 잘 안 꺼내시는데 아마 그게 한이 돼서 그러실 거야. 그래도 난 걱정이 돼.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치매 초기 증상이 그런 거 아니야? 에헤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총기 있으신데.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부정했지만 어머님의 증상은 갈수록 심해지셨어요. 한날은 새벽 대바람부터 일어나서 현관문 앞을 이리저리 서성이시기에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누구 기다리세요? 아니, 새벽에 우리 집 벨을 누가 그렇게 눌렀냐? 벨소리요? 우리 집 초인종이요? 그래, 초인종을 딩동딩동 하도 눌러대서 내가 나와봤다. 대체 무슨 일이냐? 새벽부터 사람 잠도 못 자게. 어머니, 저는 못 들었는데 혹시 어머니 꿈꾸신 거 아닐까요? 아니야, 내가 분명히 똑똑히 들었단다. 징하게 오래 눌러서 내가 나왔을 정도로. 아유, 귀신이 국할 노릇이네. 아무리 잠결이라도 초인종 소리를 못 들을 리 만무한데 꿈을 꾸신 게 아니냐고 여쭈면 어머님은 펄쩍 뛰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써 3번도 더 있었어요. 게다가 아들 생일도 전혀 다른 날로 기억하고 계시는 거 있죠? 아가, 내일 모레가 충재 생일 아니냐? 모레요? 잠시만요. 모레는 음력 8월 24일인데요? 그러니까 충재 생일 맞지? 예, 그날은 우리 뷔페로 하자. 어머니, 아범 생일은 음력 8월 26일이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우리 아들 생일을 모를 리가 없지. 말을 얼버무리는 시어머니를 더 이상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치매 검사는 일단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치매 선별 검사 결과 퇴행성 뇌질환, 치매 초기입니다. 제가 소견서 써드릴게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결국 어머님은 루이체 치매 초기와 파킨슨 진단을 받으셨고 약물 처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의사가 뇌 영양제라 생각하고 꾸준히 드시면 더 안 나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매일 잊지 말고 챙겨 드셔야 해요. 치매라고 하면 충격받으실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의외로 담담하셨고 오히려 저희를 더 걱정하셨어요. 알았다. 내 나이에 치매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난 별로 겁 안 난다. 너희들이나 놀라지 마렴. 우와, 우리 엄마 강심장인 건 알았는데 치매 앞에서도 여장부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머님도 사실은 충격이 크셨을 거예요. 약을 드시고 처음에는 손떨림 증상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밤에 소리를 지르거나 엉뚱한 말씀을 하는 이상한 행동이 더 늘어나셨어요. 특히 환시나 환청이 심한데 한 번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부른다면서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하시더니 급기야 모두가 잠든 새벽에 밖으로 나가시고야 말았어요. 여보, 일어나봐. 어머님이 안 계셔. 진짜네? 여보, 엄마 신발 찾아봐. 없어, 어떡해. 어머니 집 밖으로 나가셨나봐. 새벽 4시에 어딜 가신 거야.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저희는 너무 놀라 허둥댔고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저희 집과 전혀 반대 방향인 다른 구 경찰서에서 어머니를 보호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치매노인 사전 등록을 해두길 정말 잘했다 싶었어요. 그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집으로 모셔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어머니, 어쩌다 나가신 거예요? 우리 분이 목소리가 들려서 우리 분이 찾으러 나갔는데 아니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한 번도 안 가본 동네라서 주저앉고 말았지. 마침 지나가던 학생이 나를 경찰서로 데려다 줬지. 안 그랬으면 아이고, 나도 한물 갔다. 어떡하냐. 너희도 많이 놀랐지? 병원에서 약을 드시면 파킨슨 증상은 좀 개선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망상과 배회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다니시는 주간보호센터에서도 환시환청이 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드시는 약을 중단할까 아니면 하나를 반으로 쪼개서 반알씩만 드려볼까 했는데 의사 말로는 가족의 판단으로 약을 쪼개거나 복용 횟수를 조정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항정신병 약물의 경우 약물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약물 부작용,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가 약을 복용한 이후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경우 가족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약물 중단을 시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부작용이 없는 약 종류와 적정 용량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겠네요. 다른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한번 지켜봐 보시죠. 약물을 바꾸고도 어머님의 환청과 망상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가 쌍둥이를 씻기고 재우던 중에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봐요. 그동안 아이들 육아에 어머님 돌봄에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단잠에 빠져들었어요. 정말 푹 자고 일어났는데 기분이 묘하게 찝찝했어요. 집안 공기 속에서 낯설고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달까? 저는 벌떡 일어나서 어머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어머님 신발도 사라지고 없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밖으로 달려나가서 어머님을 찾았습니다. 이리저리 사방을 뛰어다녔지만 어머님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전화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 계셨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안 계신 거예요. 아까 어머님이 너무 깊이 주무셔서 제가 일부러 안 깨웠거든요. 그런데 안 계세요. 전화를 해도 통화 연결음은 들리는데 전화는 안 받으세요. 전에도 치매 증상 때문에 가출하신 적이 있거든요. 어떡하죠? 일단 진정하시고요. 실종자분 신상정보 자세히 작성해 주시고요. 실종 당시 정황도 상세하게 기록해 주세요.
인상착의도 구체적으로 쓰시고요.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보호를 하고 계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인근 병원 기록이나 119의 신고를 확인해봐도 어머님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꼬박 하루가 다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여보, 어떡해. 어머님 어떡해. 걱정 마. 괜찮으실 거야. 우리 엄마 보통 분 아니시잖아. 지난번처럼 멀쩡하게 돌아오실 거야. 이번엔 너무 불안해. 예감이 안 좋아. 손이 계속 떨려서 미치겠어. 당신 말대로 요양원에 모실 걸 그랬나 봐. 괜히 내가 잘 모실 수 있다고 자만했나 봐. 내 탓이야. 만일 어머님이 잘못되면 다 내 탓이야. 내가 어머니를... 여보, 정신 차려. 당신 탓 아니야. 당신이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건 내가 알고 엄마도 알고 하늘이 알아. 그러니까 그런 말 말고 당장 심호흡을 해. 여보, 우리 전단지라도 돌리자. 실종자를 찾는 전단지. 전단지? 응, 마냥 기다려선 안 될 것 같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실종 전단지라도 돌리면 목격자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 그러자. 엄마 제일 최근 사진이 어디 있더라? 남편과 저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어머님의 최근 사진을 실은 전단지를 제작해서 이튿날부터 매일 돌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친구들과 새벽 2시까지 어머님이 가실 만한 곳을 찾아다니며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과 지하철역, 공공화장실과 건물 뒤 골목길, 구석진 곳 할 것 없이 두루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머님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실종 일주일째가 되자 제 입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여보, 경찰서에서 연락 온 거 없어? 없었어.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떡하지? 어머님은 어디 계신 거야? 별일 없으셔야 할 텐데. 그때였어요.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이충재 씨죠? 네, 맞습니다. 저 실종 전단지 보고 전화드리는데요. 제가 이분 본 것 같아서요. 네? 어디서요? 어제요. 밤 12시쯤? 명동성당 앞에서 만났던 분하고 인상착의가 비슷하세요. 붉은 조끼에 운동화 신으셨고요. 저도 모르게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말투가 끝을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말투였어요? 엄청 따스하고 다정하게 느껴지는? 네, 맞아요. 저한테 걸어오셔서는 여기가 명동성당 맞아요? 하고 물어보셨는데요. 전혀 어디 아픈 분 같지 않아서 크게 의심을 안 했어요. 다만 늦은 시간에 성당에는 왜 오셨을까? 이런 생각만 했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제보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경찰에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명동성당 부근의 CCTV를 조회한 결과 정말로 어머님이 명동성당 앞에 계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중부경찰서에서 어머님을 보호하고 있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님은 다시 저희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셨어요.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이제 어디 가지 마세요. 제발 저희 옆에 계세요. 걱정 많이 했지? 미안하다. 내가 약을 잘 챙겨 먹을게. 너희들 걱정만 시키고 내가 얼른 나아야 할 텐데. 엄마, 우리 죽는 줄 알았어. 갑자기 어딜 가려고 한 거야? 너희 아빠가 지금 당장 명동성당으로 나오라고 하잖아.
아빠 목소리가 들렸다고? 그래, 정말 살아있을 때하고 똑같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라. 명동성당에 가면 내가 보고 싶어하는 분이가 나를 찾아올 거라고 영감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니 어쩌겠노. 매일 명동성당 앞에서 기다렸지. 어머니, 배는 고프지 않으세요? 그동안 뭘 드셨어요? 글쎄, 기억이 없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배도 고프지 않고 목도 안 말랐어. 저희는 다시 의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또 다른 약물로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약이 어머님께 집효약이었는지 예전 같은 환시와 환청, 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덕분에 어머님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으셨고요. 예전처럼 정신이 맑아지신 날이 늘어갔어요. 실종 일주일 만에 어머니를 찾은 것이 기적 같은 일임을 알기에 저희는 어머님을 더 극진히 모셨습니다. 어머님, 홍시 드셔요. 반중 좋은 감이 고와 보여서 어머님께 두 손으로 드리옵니다. 맞다. 제가 껍질을 까드릴게요. 잠시만요. 얘야, 왜 이러니? 내가 가출 한번 했고 이러서니 너희들 나를 너무 어린애 취급한다. 내가 어련히 홍시 하나 못 먹으려고? 엄마, 그냥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엄마 없는 일주일 동안 우리 식겁했잖아. 이 사람은 식음을 전폐하고 엄마 찾으러 다녔고 우리 쌍둥이들은 이 사람 친구 집에 귀양 보내고. 그랬니? 아가, 미안하다 나 때문에.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고생이 많았네. 이젠 걱정하지 마. 내가 정신을 바짝 잘 차리마. 어머니, 그나마 이번 약은 효과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언제까지 오래오래 저희랑 같이 살아요. 네? 아이고, 기특한 내 새끼들. 내가 더 잘아마.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이상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누군가 어머님의 실종 전단지를 보고 제보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네? 제보 전화요? 네, 여기 전단지 보고 전화드리는데요. 여기 할머니 제가 아는 분 같아서요. 전단지를 어디서 보셨는데요? 고속버스 터미널인데요. YMT 가려고 왔다가 전단지 보고 너무 놀랐어요. 분명 제가 아는 분이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사진 속 할머니와 인상착의가 같다는 말씀이세요? 헤어스타일은 좀 다르고 스타일도 좀 다른데요. 얼굴은 분명해요. 제가 하동에서 왔거든요. 대학 때문에 1년 전에요. 근데 저희 동네 은행나무집에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담배도 팔고 국수도 말아주시는 슈퍼 같은 가게인데 할머니가 주인이세요. 할머니 진짜 좋으신데 제가 그분 얼굴을 모를 리 없거든요. 실종 일자는 보셨어요? 최근에 실종되셨고 지금은 찾아서 저희 집에 계시는데요. 그러네요. 한 달 전에 실종되셨네요. 저는 옛날에 실종되신 분인가 해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학생이 말한 분이 저희 어머님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틀림없어요. 제가 눈썰미 하나는 기가 막히고 기억력도 엄청나게 좋거든요. 전단지 사진을 보는 순간 팍 하고 떠오른 얼굴이 은행나무집 할머니셨거든요. 근데 실종 날짜를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그래도 전화 주셔서 고마워요. 학생, 혹시 몰라서요. 그 은행나무집이라는 곳 동네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하동군 땡땡리로 가시면요. 제일 큰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는 가게를 찾으시면 돼요. 할머니 만나시면 이장집 큰아들이 제보했다고 말씀 전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실종 전부터 하동에 살고 계셨을 그분은
분명 저희 어머니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 전화가 마냥 거짓말 같지는 않았어요. 학생의 목소리는 진실됐고 설명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것이 거짓을 찾아볼 수 없었죠. 남편과 저는 하동에 산다는 은행나무집 할머니를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저희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닮았기에 제보자가 그런 말을 하는지. 이왕 확인차 내려가는 길 어머님도 동행하면 좋을 듯해서 같이 여행을 하자고 말씀드렸죠. 어머님, 가을 여행도 할 겸 이번 주말에 하동에 다녀와요. 그래, 너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섬진강에서 물놀이도 하고 제첩국도 먹고 삼성궁도 구경했었지. 그때 이후로 정말 오랜만이네. 맞다. 우리 삼성궁 단풍도 진짜 예뻤지. 엄마, 다시 보러 가자. 그래, 오랜만에 여행 가니 좋구나. 아들, 며느리, 손주 데리고 행복하다. 나는 참 복 많은 사람이야. 돌아오는 토요일 아침, 설레고 떨리는 마음을 안고 남편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싱싱 달려 금세 하동에 도착했고 제보자의 말대로 은행나무 집은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노랗게 익은 은행잎으로 주변이 다 환하게 빛나는 집이었어요. 가게에 부착된 담배라고 적힌 간판도 정감 있어 보였고요. 가게 앞에 평상과 그 옆에 노란 국화가 피어있는 화분마저 가을 햇볕 아래 너무나 편안해 보였답니다. 계세요? 가게 미닫이 문을 열며 주인을 찾았습니다. 가게 진열대는 생각보다 적었고 물건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 이 집 주인의 정갈한 성품이 보이는 듯 했어요. 드디어 작은 마루가 놓인 방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주인 할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네, 여기 있어. 뭘 사시려고? 주인 할머니가 끙하고 몸을 일으켜서 나오는데 저희는 이미 몸이 굳어버렸어요. 네, 제보자의 말은 진실이었어요. 저희 어머님과 똑같이 생긴 할머니가 저희 눈앞에 서 계셨습니다. 왜 그러? 유령이라도 본 얼굴이네? 여기 사람들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찾아요? 그때였어요. 어머님이 뒤늦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어머님과 은행나무집 할머니가 서로를 마주보는 순간 어머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분아, 우리 분이 맞지? 누구신데? 분아, 상분아, 언니야, 언니. 희야 언니 모르겠어? 은행나무집 할머니는 자신과 닮은 사람을 난생 처음 보는 듯 충격을 먹고 얼음처럼 굳어 계셨어요.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은행나무집 할머니를 얼싸안고 눈물을 쏟으셨어요. 우리 분이 살아있었네. 아유, 내 동생 분이 이렇게 살아있었네. 은행나무집 할머니는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저희 어머님을 쳐다보셨습니다. 분아, 강진에 도자기 굽던 집 기억 안 나? 우리 살던 기와집, 살구나무 있고 뒤뜰엔 감나무가 있었는데 거기 열리는 감 진짜 맛있었는데. 아니다, 너 이름은 기억해? 네 이름 김상분. 내 이름 김상희. 기억 안 나? 아니요, 전혀. 제 이름은 허영순이에요. 상분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요. 언니도 기억이 안 나? 어머님이 울먹거리셨어요. 너랑 쌍둥이인데 이 언니도 기억이 안 나? 사실 내가 어릴 때 기억이 없어요. 나를 키워주신 분은 양부모님이셨는데 내가 어릴 때 엿장수를 따라다니면서 울고 있길래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나를 거두셨다고 했거든요. 그 엿장수 아저씨도
남원에서 우연히 나를 만났는데 내가 집도 이름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니까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부모를 찾아주려고 했지만 결국 못 찾은 거죠. 어이구, 불쌍한 것. 기억을 못해서. 그래서 못 돌아왔구나. 아유, 그랬구나. 어쩌다가 나는 가족을 잃고 영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걸까요? 너는 어렸을 때도 엿장수 아저씨를 무척 좋아했어. 오일장이 서면 어머니를 졸라서 소치며 호미며 못 쓰는 쇠붙이들을 들고 엿바꿔 먹으러 다녔거든. 어머니랑 늘 같이 다녔는데 그날은 어머니가 큰데 결혼식 준비 돕는다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지 못하셨어. 그래서 어머니가 외출 금지를 시키셨는데 우리끼리 작당을 했지. 어머니 몰래 우리끼리만 다녀오자고. 할머니 은비녀를 들고 장터를 나갔단다. 네 손을 꼭 잡고 다녔는데 할머니 은비녀를 엿으로 바꾸고 그걸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날 사람들이 너무나 붐벼서 그랬던 건지 정신을 차렸을 때 내 옆에 네가 없었어. 우린 어딜 가나 쌍으로 다녔는데 너를 잃고 내가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 어머니 아버지도 너를 찾아 동네방네 돌아다니셨고 눈을 감으실 때도 우리 분이 걱정을 하셨단다, 분아.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군요. 그럴 거라 생각은 했었지만 그래도 막상 들으니까 슬프네요. 집에 가자. 당장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진을 보여줄게. 어쩌면 네 기억이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 그 말을 들은 남편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갤러리를 열고 외조부와 외조모의 사진을 찾아냈어요. 엄마, 이 사진 예전에 엄마 환갑잔치 기념 동영상 만들 때 저장해둔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시어머니가 시집 오시던 날 찍었던 사진에는 한복을 굳게 입은 외조부모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두 분의 얼굴이 잘 보이도록 사진을 확대해서 분이 이모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렸을 때 헤어진 탓인지 잃어버렸을 당시 충격으로 기억을 완전히 잃은 탓인지 두 분을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분이 이모님이 촉촉해진 눈으로 어머님을 보셨어요. 언니? 언니. 이상하게 언니란 말은 입에 늘 가물가물했어요. 친부모님 얼굴은 까마득하게 생각도 안 나는데도 거울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언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기도 했거든. 그때마다 내가 미쳤나? 외로워서 내가 상상 속에 언니를 만들었나? 두렵기도 했는데 근데 진짜 언니가 있었네. 막연하게 언니가 있다고 느꼈어. 그래 상분아, 내가 네 언니야. 쌍둥이 언니.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언니가 다 해줄게. 우리 상분이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상분이 이모님은 양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하동으로 시집을 오셨고 이모부와 같이 마을 어귀에 은행나무집 수퍼를 운영하셨대요. 슬아에 아들 하나 딸 둘을 두셨다고 했어요. 아들은 서울에 살고 딸들은 부산과 제주에 살고 있대요. 아들 며느리가 서울로 와서 살자고 했지만 이모부님이 돌아가신 뒤로 홀로 서울에 가서 살 자신이 없어서 홀로 남아 은행나무집을 지키고 계셨던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건가? 애들이 소울찮게 용돈은 보내줘. 남편하고 하던 가게를 닫으려니 동네 사람들이 아쉬워들 하잖아. 소일거리 삼아서 국수도 삶고 담배도 팔고 하는 거지. 언니는
이 아이들이 내 조카 며느리야? 그래, 내 아들 며느리다. 얘들아, 인사하렴. 이모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이충재 이모님의 조카 되겠습니다. 아이고, 목소리도 카랑카랑 멋지네. 이모님,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예요. 그리고 이모님 말씀 어머님께 많이 들었어요. 어? 언니가 내 이야기를 했어? 언니 그랬어? 감동이다. 이모, 저희 엄마 평생의 한이 이모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평생 그 한을 묻어두셨는데 얼마 전에 잠시 아프셨을 때 비로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때 어찌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줄줄 다 외울 정도예요. 언니가 아팠어? 언니 어디 아픈 거야? 아니야. 지금은 아주 멀쩡하다. 그러고 보니 내가 널 만나려고 잠시 아팠나 보다. 맞아요, 어머니. 진짜 신기하네요. 아, 맞다. 이모님, 땡땡리 이장님 댁 큰아드님 아세요? 그분이 제보 전화를 주셔서 이모님 소식을 알게 됐거든요. 아시죠? 땡땡리 이장님 댁 큰아들. 알다마다 그 녀석 우리 가게에서 몰래 오징어 다리 하나씩 떼먹는 걸 내가 눈 감아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 코찔찔하던 녀석이 벌써 다 커서 그렇게 기특한 일을 했다니. 아이고, 세상 참 빠르네, 빨라. 분아, 이러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 요 앞에서 우리 손녀딸들 놀고 있는데 놀라지 마. 우리처럼 쌍둥이야. 언니, 우리 집은 쌍둥이도 대물림인가? 신기하네? 그지? 우리 닮아서 진짜 귀엽고 깜찍하고. 자자자, 얘들아, 이리 오렴. 바깥 평상 위에서 소꿉놀이를 하던 쌍둥이들이 두 팔을 벌리며 저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67살 때 헤어진 어머님과 이모님은 60년이 넘어 기적적으로 상봉을 하셨어요. 그날 이후 저희와 사촌들도 서로 인사를 하고 왕래를 했습니다. 어머님과 이모님은 설과 하동을 오가며 잃어버린 시간의 틈을 메우셨어요. 이모님을 찾은 어머님은 3년 뒤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님의 말년은 행복하셨고 치매 증상도 더 깊어지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이 떠나실 때 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네가 내 며느리가 됐으면 했다.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였거든. 비록 내가 네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친어머니만큼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 너한테 받은 게 더 많구나. 내가 치매로 배회할 때 충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한 것도 알아. 그때 네가 나를 잡고 보살펴 주어서 결국 동생 분이도 만나고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 한을 다 풀고 간다. 아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네 어머니가 되고 싶구나. 친어머니가 아니어도 좋아. 다시 만나자, 우리. 네, 어머님. 우리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깊이 사랑합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보낸 저희 부부는 어머님이 그리울 때마다 이모님을 찾아뵈어요. 어머님과 똑같이 생긴 이모님이 계셔서 좋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어머님이 보고 싶기도 해요. 이 세상 어디에 계시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을 향한 저의 사랑과 믿음은 변치 않을 거예요. 문득 어머님이 그리운 날에 편지를 쓰듯 적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